자, 수트 169고, 그 다음에 손글씨 PDF 그거 169 피면 되고요. 자, 논이야기 한번 해보자고. 일단, 문학이니까 뒤쪽에서 힌트를 좀 얻어야 되니까, 172쪽 3번에서 힌트를 좀 얻어야겠다. 172쪽 3번. 보기를 참고하여 감상해달랍니다. 그러면 172에 보기에 봤더니 이제 무슨 말이 나오나 한번 볼게요. 보기에. 자, 논이야기에서 1차적으로 드러내는 것은 그러면 1차적으로 뭐 이렇게 했으니까 2차, 3차도 있다는 얘기 아니야, 당연히. 그죠? 전체 얘기하고 싶은가 봐요. 논이야기라는 게 있는데 얘걸 통해서 작가가 자, 1차적으로 드러내고 싶은 게 있대요. 그럼 궁극적 또는 2차, 3차 이런 게 있겠지? 드러나는 것은 주인공의 성격적 결합입니다. 그럼 줄칠게요. 주인공의 성격적 결합. 부정적 인물이 나온다는 얘기네. 부정적 인물이 나온다는 얘기네. 잘못된 행실로 인해, 그러니까 왜 성격적 결합이 있냐면 잘못된 행실을 할 거래요. 결론부터 하면요. 술과 노름입니다. 술과 노름입니다. 그래서 술, 노름으로 가산을 탕진해버립니다. 이내 논을 팔고 광복을 이해타산의 관점으로 바라본답니다. 그러면 1차적에는 주인공에는 한문덕입니다. 한문덕 얘의 성격적 결함이 있대요. 성격적 결함이 있대요. 그래서 그러면 한문덕이라는 애가 부정적인 인물이라는 걸 좀 알려줬고요. 성격적 결함이 뭐라고 했냐면 거기에서 얘가 설명해줬어요. 논을 팔았다고 이렇게 했었죠. 그죠? 그 다음에 잘못된 행실로 논을 팔았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하나 체크. 잘못된 행실을 한다라는 얘기인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여긴 다 지금 현재 보기 박스는 없습니다. 그 잘못된 행실이 뭐냐면 술하고 노름입니다. 술과 노름에 빠져서요. 자기의 논 7마디가 있었는데 그걸 다 날려버립니다. 다 날려버려요. 그 다음에 광복을 이해타산적으로 인식한답니다. 광복을 이해타산적으로 인식한대요. 이해타산적이라고 했으니까 뭐냐면 이로움과 해로움을 따져서 나에게 이로움이 있다면 광복은 좋은 거고 나에게 해로움이 있으면 그 광복은 나빠요. 이런 거네. 내 멋대로 해석하는 거네. 그럼 얘는 지금 어떤 거냐면 그럼 뭐 국가에 대해서 왜곡된 가치관? 국가에 대한 왜곡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이런 거네. 국가라는 것이요. 얘는 나에게 도움이 되면 국가고 나에게 도움이 안 되면 나에게 필요 없는 국가예요. 뭐 이렇게 생각하나 봐요. 그러집니다. 그런데 이게 1차적으로는 한문덕이 나쁜 놈이에요. 이렇게 얘기한 거고 그런데 그가 한문덕이 타인에게 뚜렷한 해악을 끼치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문덕은 성격적 결합은 있는데요. 이게 다른 사람에게 해가 가지는 않는데요. 해치지 않는데요. 사회적 약자? 그리고 한문덕이 국가에 대해 왜곡된 가치관을 지니게 되는 과정이나 해방 직후 토지 분배 정책에서 소외되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이 작품에서 궁극적인 풍자의 대상이 되는 것은 주인공이 살아온 부조리한 사회 현실입니다. 궁극적인 것은 부조리한 사회 현실이래요. 그럼 1차적으로는 이런 내용이 나오고요. 나오고 뒤쪽에서 뭐가 나오는가 했더니 얘가 뭐라고 그랬냐면 그 뒤에 해방 직후 토지 분배 정책에서 국민이 또는 백성, 민중이 소외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각종 국가 정책에서 민중이 소외되나 봐. 민중이 제외된다. 소외되는 현실인가 봐요. 그러니까 국가정책에서 민중이 가장 중심이어야 되는데 정작 민중은 신경 쓰지 않나 봐요. 이런 자체가 부정적인 거겠죠. 이 현실 자체가 이거네. 해방 직후의 혼란기네. 결국 요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해방 직후 혼란기입니다. 해방이 막 되고 나서 해방 직후 혼란기야. 그러니까 해방이 되니까 체제가 이렇게 완벽하지 않을 거 아니냐. 그 빈틈을 누려서 먹고 사는 놈이 있나 봐. 자, 그래서 얘가 1차적인 게 이거였다면 결국 궁극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결국 최종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부조리한 사회 현실이래요. 부조리한 사회 현실이랍니다. 국가가 정한 정책들이 모두 다 어떻게 했어요? 민중과는 따로 돌아가는 거야. 민중에게는 전혀 배려하지 않는 이런 건가 봐. 그렇구나. 작가가 작품을 통해 역사 속에서 변함없이 핍박받고 수탈당해온 민중에게 국가의 역할이란 무엇인가 하는 의문을 던집니다. 그래서 뭐냐면 도대체 국가의 역할은 무엇인가? 무엇일까라는 의문점을 가졌나 봐요. 이런 의문을 가졌대요. 즉, 국가의 역할은 돈을 버는 어떤 사회나 기업이나 이런 게 아니고 민중을 보호해야 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 아닐까? 근데 왜 정작 민중은 그 속에서 빠져 있지? 이런 얘기인가 봐. 결론하면 얘가 국가의 역할은 이거는 민중을 보호해야 되는데 민중을 보호해야 하는 것인데 그런데 왜 민중은 소외되지? 왜 민중은 소외될까? 이런 질문을 하는 게 이 소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전체적인 얘기는 좀 다 했네. 자, 그러면 요게 이제 보기박스 하면 이제 필기할 거를 이제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에서 논을 빼앗기는 얘기, 논 이야기니까 제목이 논 이야기잖아. 근데 논 이야기에서 제목이 논 이야기인데 이게 내용 속에서 논을 빼앗깁니다. 빼앗긴다라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논을 뺏길 겁니다. 총 20마지기가 있었는데요. 먼저 마을 고을의 원님이 13마지기를 뺏어갑니다. 뺏어가는 방법은 어떻게 뺏어가냐면 너 동학혁명에 가담했지? 라고 막 생트집을 잡습니다. 그래서 막 때려요. 근데 어떻게 해서 난 동학이 뭔지도 몰라요? 막 이런 얘기 하는데도요. 계속 고을 원님이 때립니다. 계속 좁힙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가서 어떻게 해요? 무슨 일이 있습니까? 했더니 동학혁명에 가담했대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원래는 이거 못 풀어주는데 혹시 너네 집 땅 논 있잖아. 그 중에서 요쪽에 있는 거 요거 주면 내가 혹시 모른다. 이런 식이야. 그래서 13마지기를 빼앗아 갑니다. 근데 그런 얘기들인데 물론 나머지 7마지기는요. 지가 술과 노름하다가 날려먹어요. 근데 이 논을 뺏긴다라는 것은 뭐냐면 단순한 땅 이상입니다. 얘가 의미하는 건 이 소설 속에서는 단순한 땅을 빼앗긴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땅을 빼앗긴다는 이런 의미로 쓰인 게 아니고 이게 없으면 어떻게 써? 삶 자체가 어렵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삶 자체를 박탈시키는 겁니다. 자체를 박탈시키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 논은요. 민중이 살고 죽는 어떤 그런 그 자체입니다. 삶 자체야. 그러면 민중에 대한 이야기구나. 민중이 삶 자체를 박탈당했는데 국가는 뭘 해야 되죠? 이런 거 묻는 게 이제 이 채만식의 소설입니다. 좋아. 그러면 전체 얘기를 한번 해보고 이게 EBS에 나왔으니까 어느 지점에 나올지는 모르니까 전체를 한번 하고 근데 그리 길지는 않아요. 그리 길지는 않으니까 자, 두 번째 전체 얘기를 해볼게요. 내용은 크게 세 덩어리로 끝납니다. 첫 번째는 내 나라. 나도 나의 나라가 있었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구한말까지. 구한말이라고 하면 1895년, 그러니까 1900년 바로 전. 일제시대가 본격적으로 되기 그 전. 그죠? 여기를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이때 내 나라가 있을 때 이 주인공이 생각하는 이 내 나라는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이익을 주고 그런 데가 아니야. 철저하게 내 것을 빼앗아가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되게 부정적으로 인식합니다. 자, 우리 첫 줄에도 나왔더라고요. 원과 고을 원님 얘기하는 거야. 토반은 토착 양반. 그 지역에 계속 사는 기득권 양반. 그 다음에 아전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원의 내 나라는요. 고을 원님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아전, 그 원님 바로 밑에 있는 조금 중간 관리자. 그 다음에 뭐냐면 토반은 기득권층입니다. 그 지역에 오랫동안 살아온 양반들.
이것들의 착취가 있는 곳입니다. 착취가 늘 있었어요. 그러니 이 내 나라를 긍정적으로 인식할 리가 없지요. 그죠? 여기는 지금 내 나라는 과거 얘기가 나올 겁니다. 여기 이제 과거 얘기야. 우리 소설 속에선 과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전체 내 얘기고 소설로 들어볼게요. 소설 속에서는 고을 원님, 우리가 원님이라고 많이 얘기하죠. 고을 원님.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경찰서장 정도 하자. 고을 원님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한태수입니다. 한태수는 한문덕의 아빠. 그러니까 과거 얘기입니다. 한태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한문덕의 아빠야. 이거는 한문덕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과거 얘기죠. 우리 지시문에 안 나와요. 우리 EBS에는 없는 지점이야. 그래서 고을 원님이 한태수가 논 20마지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논이 개수로 해서 그냥 20개라고 칠게요. 20마지기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13마지기가 탐이 납니다. 저긴 되게 비옥한 토양이고요. 한 7마지기는 농사 짓기가 애매하고 힘들어요. 그래서 그 관심 없어. 왜냐면 원님 정도 되니까 자기가 가지고 싶은 건 다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그걸 좀 달라고 합니다. 그거 나한테 좀 줘. 얘기합니다. 근데 한태수가 논을 빼앗긴다는 건 삶 자체가 없다고 그랬잖아, 아까. 그러니까 그걸 왜, 아무리 고을 원님이전 제가 어떻게 줄 수가 있어요? 뭘 안 줘요. 너 후회하지 마라. 라고 합니다. 그러나서 뭐냐면 원님이 대뜸 한태수를 구속합니다. 요즘으로 하면 구속이죠. 잡아들여서 족치기 시작합니다. 그러고서 밑도 끝도 없이 동학혁명을 가담한 사람을 대라고 합니다. 너 누구야? 그러니까 걔의 입에서 한태수의 입에서 뭐가 나오면 싹 잡혀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막 족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써요? ud어터지다가 이제 아내가, 엄마죠? 한문덕의 엄마가 찾아갑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남편을 살릴 수 있을까요? 아니야, 얘는 동학혁명에 가담했기 때문에, 동학쟁이기 때문에 죽일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하면 될까요? 했더니, 근데 니네 집에 그 논이 있는데, 저쪽에 있는 거 저거는 주면 또 내가 한번 생각해 볼게. 그게 탐났던 13마직입니다. 그래서 한태수를 동학혁명에 가담했다고, 동학쟁이라고 하겠죠? 부정적이니까 동학쟁이라 누명을 씌웁니다. 누명을 씌워요. 그래서 어떻게 써? 한태수는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살기 위해서 뭘 주냐면 논 13마지기를 줍니다. 13마지기를 줍니다. 그러니까 7마지기가 남는데요. 총 20마지기가 있었는데 7마지기는 어떻게 하냐면 되게 산 비탈 같은 데 있어서 거기 뭐 감자나 심을 정도로 잘 안 나는 거야. 그러니까 원님 입장에서는 그런 건 탐이 안 나요. 좋은 것만 가져간 거야. 그래서 착취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어린 한문덕이 봤을 땐 고을 원님, 즉 나라님이죠. 어린 한문덕 입장에서 얘는 나라님인데 나라님은 뭐 하는 거야? 아버지 때리고 아버지 재산 뺏어가고 이런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나라를 좋게 보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이야. 다시 이제 아버지 세대가 끝나고 이제 한문덕의 세대, 나의 세대가 옵니다. 얘는 구한 말이니까 이제 남의 나라입니다. 남의 나라가 됐어요. 왜 남의 나라냐면 일제강점기니까 남의 나라. 그럼 남의 나라는 어떻게 인식하냐? 이건 뭐 나의 나라도 부정인데 남의 나라는 얘기할 것도 없지. 이건 일단 어떻게 써? 부정적입니다. 부정적이야. 근데 얘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내 나라에 있을 때도 나의 나라라는 건 나에게 도움이 하나도 되지 않았거든요. 거기 정작 남의 나라니까 일본 놈 친일파들이 나에게 뭘 해줄 수가 없겠지. 해줄 리도 없고. 그러니까 별반 이때와 다르지 않아요. 오, 똑같네 이건. 자, 그래서 아까 얘가 일제강점기 때 살아보니까 한문덕에 살다 보니까 아니 조선 때나 남의 나라라 똑같다고 생각하는 거야. 얘라이씨 이거 잘 망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때 한문덕이 생각이 나옵니다. 한문덕은 잘 망했다? 왜냐면 늘 나에게 우리 가족에게 해를 끼치는 게 국가니까 잘 망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선 또 뭐라 하냐면 조선과 별반 다를 게 없다. 별반 다를 것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관심 없다. 국가 나한테 관심 없어 이거야. 그럼 요때는 무슨 일 하냐? 아까 정리하면서 성격적 결함으로 인해서 논을 뺏긴다고 그랬죠? 7마디가 남았는데 이걸 뺏깁니다. 자, 여기에서
누가 나올 거냐면 여기가 지금 얘도 조금 과거겠죠. 이게 대과거라면 요거는 아이고 순서대로겠네. 그죠? 조금 과거인데 뭐가 있을 거냐면 한문덕이 술과 노름에 빠집니다. 얘가 술과 노름으로 빠져요. 그러니까 얘는 성실한 애가 아니야. 아빠랑 달라요. 한태수는 무척 성실한 사람이었어. 자기의 맡은 바를 꾸준히 하는 사람이라면 일곱맞이기를 막 해도 먹고 살까 하는데 술노름에 빠져요. 그래서 어떡하냐면 술값, 빚을 갚아야 되죠? 많은 빚을 져요. 그래서 많은 빚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길천이는요, 뭐 친일 앞잡이 정도? 친일 지주 바로 밑에서 있는 그런 사람들? 친일 앞잡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앞잡이. 일본 지주, 지주 밑에 지주의 마름이라고 할까요? 마름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길천이가 한문덕에 너 돈 필요하지? 너 빚 많지? 그러니까 넌 7마지기 있더라? 그거 내가 시세에 2배로 쳐줄게 합니다. 그 땅은 별로 좋지 않잖아. 그러니까 시세에 2배를 준다 해서 사는 거야. 어차피 노름빚이니까. 그래서 이제 한문덕이 머리를 굴리기 시작합니다. 머리도 안 좋은데 머리를 굴립니다. 시세에 2배로 했다. 그러면 이제 100원인데 200원을 받은 거잖아. 빚을 갚고 조금 남은 돈이면 조금 일해서 보태면 다시 살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웬걸 그렇게 생각했지만 어떻게 해서 파는 순간 그 시세의 2배로 주고 팔았지만 다시 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한문덕은 얘에게 뭘 파냐면 논을 팝니다. 논 7마지기를 팝니다. 자, 그 다음에 논 7마지기를 파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저 뒤쪽에 169쪽 하단에 가면 네모박스 좀 보여요. 맥갓이라고 보입니다. 맥갓도 팔아요. 논 7마지기를 먼저 팔고 2배로 받았으니까 이거 괜찮은데? 맥갓은 뭐냐면 산인데 거기에 이제 나무를 기르는 산. 그죠? 그러니까 나무를 묘목을 베서 파는 그런 산이야. 그것도 팝니다. 이것도 좀 돈을 2배로 팔아서 일단 현재의 삶을 좀 어떻게 해보고 그 뒤에서 다시 가져와야지 이런 생각이야. 요거를 쓱 팔아버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해방이 됩니다. 해방이 돼요. 해방이니까 이제 뭐냐면 새나라입니다. 새나라. 이건 광복 직후입니다. 광복 직후. 그럼 새나라가 되면서 이 한문덕이라는 애는 기분이 너무 좋아집니다. 일본이 망했다니까 기분이 너무 좋아. 왜냐면 내가 일본인 지주에게 팔았는데 일본인들 싹 도망갔어. 그러면 일본인이 도망갔으니까 그거는 아무도 없을 테니까 원래 주인을 돌려주겠지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거 일본인이 얘 걸 뺏어간 게 아니지. 지가 판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원래는 안 맞는 건데 하여튼 한문덕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일본인 지주가 가지고 있는데 일본인 지주가 도망갔으니까 그러면 그 땅에 본래 주인을 찾아주겠지 합니다. 그런데 젠장 그러지 않아요. 자, 일단 이제 싸우기 시작합니다. 한번 직후되고 이제 여기가 일종의 현재겠죠. 자, 누구랑 싸우냐면 한문덕하고 영남이라는 애가 싸웁니다. 영남이라는 인물이 싸워요. 자, 영남은 어떤 사람이냐? 영남은 맥갓 있죠, 아까? 그죠, 맥갓. 어딨지? 요거. 여기서 영남이가 맥갓에서 나무를 베옵니다. 거기다 길천이가 2배로 주고 사갖고 거기다 소나무를 막 놓아요. 소나무가 엄청 커진 거야. 소나무가 엄청 크니까 아주 그거를 베어서 나무를 파는 거야. 그래서 영남이는 길천이에게 돈 주고 삽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써? 한문덕이 길천이에게 팔고 길천이가 영남이에게 판 거야. 그러면 누구 거냐? 영남이 거죠. 그러니까 영남이 가서 나무를 베는데 한문덕이 갑니다. 이놈의 새끼 누구 집에 와서 이런 걸 파는 거야? 내가 주인인데 이런 거야. 영남이 황당합니다. 그게 왜 네가 주인이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한문덕은 이 맥갓은 일본인이 놓고 간 내 것이라고 합니다. 일본인이 놓고 갔으니까 내 거지. 그때 영남이가 한문덕에
내 돈 주고 샀다라고 합니다. 그죠? 내가 돈 주고 샀다야. 돈 주고 산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영남이가 좀 개소리 좀 하지 말고 꺼져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한문덕은 뭐야 둘이 갈등을 하다가 그럼 가버립니다. 어쩔 수가 없죠. 그 다음에 다시 한문덕은 누구냐면 마을에 있는 구장과 또 한바탕 합니다. 구장과 한바탕 하는 이유는 이 둘은 뭐 때문에 또 싸우냐면 아까가 맥값 때문에 싸운다면 요번에는 뭐냐면 논 때문에 싸웁니다. 논. 한문덕이 가지고 있는 건 맥값과 논이고요. 한문덕이 찾고 싶은 건 맥값과 논을 찾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 갈등을 하는데 한문덕은 이 논은 일본인이 놓고 간 내 것이라고 또 얘기합니다. 그래 될 거 아니냐. 일본인이 놓고 간 내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구장은 아니 그게 일본인이 놓고 간 게 아니라 그러면 일본인이 놓고 갔으면 그거는 뭐야 나라의 거지요. 얘가 뭐라면 쭉 하면 나라 소유다. 나라의 소유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당신은 이미 팔았잖아. 팔고 일본인이 갔다가 일본이 놓고 갔으면 그건 나라 거지 이런 거야.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냐면 토지 정책, 나라에선 토지 정책을 합니다. 뭐였냐면 북쪽에서는 토지 정책이 어떻게 했냐면 그런 일본이 놓고 간 땅들이 있으면 어떻게 해서 무상 몰수를 다 합니다. 다 몰수를 하는 다음에 어떻게 했어? 무상 분배를 해주죠. 전체를 몰수해서 너 1 이렇게 나눠줬단 말이야. 북은. 우리나라는 어떻게 했냐면 그거를 다 유상 몰수를 합니다. 무상 몰수를 합니다. 다 가져와 이 새끼야. 다 가져와. 그리고 나서 유상 분배를 합니다. 돈 있는 사람 자 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지? 원래부터 돈이 있던 친일 지주들은 줬다가 다시 그 돈 내고 사오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다시 친일 지주에게 다시 넘어가는 이런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써요? 그런 게 있다 한들 한문덕은 어떻게 써? 참여할 수가 없죠. 지금 돈이 한 푼도 없으니까 그게 무슨 나를 백성을 위한 우리 민중을 위한 거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구한말 때나 조선 때나 일제강점기 때나 그 다음에 새나라 웃기래 시다 이게 전혀 도움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거나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얘한테는요. 그죠? 얘는 그럼 뭐야? 다시 여기서 뭐냐면 기대감이 땅을 찾을 기대감이 잠깐 있었어요. 잠깐 있었지만 혼란한 사회에서는 어떻게 했어? 이 속에 밝은 사람들 있죠? 계산이 빠른 놈들 있잖아. 이거 놓고 갔어? 그러면 빨리 가서 내가 어떻게 해야 장부라든가 이런 걸 빨리 조정을 해서 빨리 내가 받아야지. 또는 일본이 도망갈 것 같은 거야. 그럼 어떻게 했어? 그 사람한테 가서 이거 어차피 가실 거니까 내가 싸게 한 200원짜리인데 20원에 빨리 주고 가면 좋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죠. 이 속에 밝은 사람들이 있는 거야. 이 속에 밝은 사람들이 이미 소유해 갔다는 얘기네. 자, 그래서 이러고 가서 어떻게 해서 실망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조선 때나 일제항점기나 뭐 새나라 똑같다 합니다. 냉소적으로 반응한다는 얘기가 전체 얘기입니다. 그럼 현재 우리 제시문은 어디가 좀 나왔냐면 여기 EBS가 나온 지점은 여기 새나라는 여기 어디야 여기 요 지점이 현재 EBS에 나온 지점입니다. 그러면 뭐 EBS의 지점이 여기서 나왔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 앞 지점 여기를 잘 받으셔야겠죠. 어디 우리 한번 슬쩍 한번 볼게요. 이거 한번 읽어나 보자. 한번 나왔다니. 원과 토반과 아전이 있어. 세모땅치입니다. 우리 이미 알고 있죠? 원은 원님을 얘기하는 거고요. 토반은 토박이 양반, 기득권 세력이죠. 요즘 말로 한다면. 그 다음에 아전은 그 원님 바로 밑에 있는 그 쫄자들이죠. 토색질은 요즘 말로 하면 착취, 양아치, 뺏는 거, 갈취, 착취가 아니라 갈취. 내놔 이 새끼야. 이거 있죠. 이거. 안 줘? 그러면 압수수색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요즘 막 그런 거. 토색질이나 하고 붙잡아다가 때리기나 하고 교만이나 피우고 하되 그러면 지금 원과 토 그 지배 계층들은 엄청 무능하구나. 세미는 세금 쌀을 걷는 거야. 세금 걷는 쌀.
세미는 국가의 이름으로 꼬박꼬박 받아가면서 백성은 죽어야 모른 채를 하고 하는 나라의 백성으로도 살아봤습니다. 세 줄 묶어볼게요. 이게 지금 어디냐면 여기 내 나라 시절 구한말 내 나라 시절입니다. 세 줄 묶고 구한말 내 나라 시절을 짧게 요약한 거야. 그 다음에 천하오랑캐 애비아 자식이 맞담배질을 하고 남매 간에도 혼인도 하고 뱀을 먹고 산다는 외인들 세모칠게요. 그러면 나머지 A 부분에서 나머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줄이 바로 뭐겠어? 여기 남의 나라 시절 일제강점기를 요약한 거야. 됐죠? 앞에 세 줄은 내 나라 시절을 요약한 거고요. 뒤에 다섯 줄인가? 그건 남의 나라 시절을 요약한 겁니다. 저희가 주인합시고 일제강점기니까 교만을 부리고 순사와 헌병 세모칠까요? 그 내용만 바뀐 거야. 교만을 부리고 이런 놈이 바뀐 거야. 원과 토반, 아전이 순사와 헌병으로 바뀐 거야. 그러니까 별반 차이가 하나도 없어요. 칼바람에 조선 사람을 개돼지 대접을 하고 공주를 내어라 징용을 나가라 야미를 하지 마라. 야미는 뒷거래라고 나왔네. 하지 마라 하면서 복가되고 또 일본이 우리나라다. 나는 일본 백성이다. 이거는 일본이 말한 내선 일체 사상이죠. 그죠? 내선 일체 사상인데 내선 일체 이게 좋은 말 아닙니다. 이거 일본 놈들이 한 말이야. 내지인이라고 일본인은 자신을 내지인이라고 했습니다. 이건 일본을 의미하는 거고요. 이건 조선할 때 선자입니다. 이거 조선 선자야. 그러니까 일본과 조선은 하나다. 뭐 이런 얘기야. 이거 좋은 말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식민 지배의 사상적 바탕이 이거였습니다. 하나니까 내가 와도 상관없잖아? 뭐 이런 거야. 내가 니네라 지배하는 거 별거 아니야. 내가 근데 집안의 가장 큰 사람이니까 별거 없잖아. 좋은 말 아닙니다. 그 다음 일본 백성이다. 이런 도무지 그럴 마음이 우리는 우러나지 않는 억지 춘향이 노릇을 시키고 하는 나라의 백성으로도 살아봤습니다. 이게 남의 나라 시절. 결국 그러고 보니 나라라고 하는 것은 내 나라였건 남의 나라였건 있었대자 백성에게 고통이나 주자는 것이지 유익하고 고마울 것은 조금도 없는 물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의 나라 시절에서 남의 나라가 망하니까 잘 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고요. 나의 내 나라 때 남의 나라 때도 별반 차이가 없네. 에이 국가는 나한테 쓰잘데기 없는 거야. 따라서 앞으로도 새 나라 말고 더한 것이라도 있어서 요긴할 것도 없고 없어서 아쉬울 것도 없습니다. 독립이라는 건 나와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 다음 신해년 경술 합방, 그러니까 1910년 얘기하는 겁니다. 한일 합방된 거. 바로 이듬해였습니다. 한생원은 딴에는 젊은 한문더 뺏기고 남은 논 7마지기를 불갑을 팔아야 할 형편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어디 오냐면 남의 나라 시절을 얘기하는 거야. 지금 여기 20마지기 중에서 13마지기는 고을 원님이 뺏어갔죠. 나머지 7마지기를 뺏기는 과정입니다. 뺏기는 게 아니죠 사실은. 7, 8명이나 되는 권솔인데 식구들 내 논 7마지기에다 남의 논이나 몇 마지기를 소작하여 가지고는 여간한 규모와 악의 악식 악의 악식은 맛없는 음식 정도 아니고서는 도저히 현상 유지를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한문덕은 그 부친과는 달라 살림 규모가 없었습니다. 경제적인 관점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좀 허황하고 해픈 편이었습니다. 부친 한태수가 죽고 대신 당가산을 집안살림을 한 지 불과 5, 6년 전에 한문덕은 힘이 넘치는 빚을 졌습니다. 이 빚은 단순히 살림에 보태느라고만 진 빚은 아닙니다. 한문덕은 허황하고 해픈 값을 하느냐고 세모칠까요? 술과 노름을 쏠쏠히 좋아했습니다. 술 노름 때문인 거야. 1년 농사를 지어야 1년 가게가 번연히 모자라 분명하게 거기다가 술을 먹고 노름을 하니 늘어가느니 빚밖에는 있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서 논 7마지기를 길천에게 판다라는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량. 이 맷갓을 한생원이 길천에게다가 길천이 나왔네. 논을 팔던 이듬해인지 1910년에 논 팔았으니까 12년, 13년 뭐 이 정도. 돈은 아쉽고
한 판에 또한 어수룩히 비싼 값으로 팔아넘겼습니다. 그러니까 논도 2배 값인데 현 시세의 2배 값이라고 한 거야. 근데 팔고 나니까 가격이 껑충 뛰어오릅니다. 그 다음 얘도 나름대로 뭐 비싸게 팔았다 하지만 또 속은 겁니다. 길천이는 그 대가에다가 낙엽송을 심어 30여 년이 지난 지금 와서는 아주 한다는 살림이 되었습니다. 늙은이의 총기요. 뭐 기억력이 좋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논을 도로 찾게 되었다는 것에만 정신이 팔려 깜빡 맥갈 생각은 미처 아직 못하였던 모양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노인이 총기가 좀 떨어진 거야. 기억력이 별로 안 좋은 거야. 분명히 논 팔고 맥갓을 팔았는데 논을 이제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하다 보니까 맥갓 팔았다는 기억이 까먹은 거야. 내가 내 건 줄 알아. 마침 전신죽 가맹의 쭉쭉 곧은 낙엽송들이 총총들이 섰습니다. 배기 아까워 보이는 나무였습니다. 한 소노시다가 한편에서는 깡그리 베어 눕히고 일변 우죽을 치고 있습니다. 우죽 친다는 건 뭐냐면 대나무 껍질 같은 거 이렇게 쭉쭉 갈라내는 거. 그래야만 줄기만 딱 남겠죠. 이놈이 이 불안당 놈들아, 이 맥갓 벌목한다는 놈이 이게 어떤 놈이요? 비틀거리면서 고함을 치고 쫓아오는 한생원을 사람들은 영문을 몰라 일하던 손을 멈추고 뻔히 바라다보고 있었습니다. 이거 뭐야? 이거 뭐하는 놈이지? 막 이래야겠지. 왜냐면 내가 직접 내가 산 논에서 하는데 이상한 놈이 온 거야. 이놈이 너로구나. 한생원은 영남이란 동그라미 칠게요. 영남이 나왔구나. 읍내 사람 벌목 주인 앞으로 달려들면서 한 대 갈길 듯이 지팡이를 둘러댑니다. 명색이 읍내 사람이라서 촌 농투성이에게 무단히 해거를 당하면서 해거라는 건 뭐 괴상한 일을 당했나 봐. 공수하거나 손을 모아서 안녕하세요 이런 거 있죠. 공손하게 하는 거. 늙은이 대접을 하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왜 늙은이 대접을 하려고 하지 않냐면 아까 여러 가지 해코지를 좀 당했나 봐. 그러니까 농민들이 이 읍내 사람한테 막 여러 가지 해코지를 했나 보죠. 그러니까 이제 대우를 안 해줘. 아니 씨 늙은이가 환장을 했나? 왜 이러는 거야? 왜? 이놈 네가 왜 이 맥갓에 손을 대느냐? 아니 무슨 상관이요? 어째 이놈아 상관이 없냐? 아 누구 건데? 내 맥갓이다. 한문건이 맥갓이다 이놈아. 아이고 별꼴 다 보네. 괜시리 술잔 들렸거든. 술 먹었으면 고이 삭히지. 아니고선 그냥 사그라들지 뭐 이런 정도? 나이 깨먹은 것이 왜 남의 일에 하는데 와서 이 행악이야. 왜 행패야 이런 정도? 늙은이는 다리 뼈다고 부러지지 말란 법이 있나? 너 한번 맞아볼래? 뭐 이거 뭐야? 너 뭐 다리 한번 부러져 볼래? 이런 얘기야. 노인이라고 봐주지 않겠다. 오냐 이놈아 날 죽여라 이씨 너나 죽자. 아 대체 내력을 말해. 왜 자꾸 나한테 해코지야? 말 좀 해보쇼. 무엇 때문에 그 야륜지 내력을 말해보란 말이야. 이 맥갓이 그 새까진 뭐야 그 길천이 것이라도 그때까지니겠죠. 그때까지는 길천이 것이라도 조선이 독립됐으니까 인제 내 것이란 말이야 이놈아. 아니 조선이 독립됐는데 어째 길천이 맥갓이 한통문 것이 된단 말이에요? 길천인 인마 일본인들은 땅을 죄다 내놓고 갔으니까 그 전에 임자가 도로 차지하는 게 옳지 무슨 말이냐? 인역은 요즘 말로 하면 2인칭 대명사인데 조금 비꼬는 2인칭 대명사. 요즘 말로 하면 뭐냐? 너님께서 뭐 이런 거 있잖아. 너님께서 뭐 이 정도. 당신이라고 한다면 그거보다 조금 더 비하시키는 말이야. 너님께서 이 맥갓을 전에 길천이한테 팔았다. 그랬으니까 일인들이 땅을 내놓고 가니까 당신께서 너님께서 팔았던 땅은 공짜로 도로 차지하겠다. 그래서 그 개모 같은 소리 이제 그만 인전 앵간치 좀 해두쇼. 어서 없어져 버려요. 나는 버젓이 길천 농장 살림 관리인 강태석 얘한테서 이 강태식이라는 놈이 어떻게 한 거야? 입속이 좀 빠른 계산이 빠른 놈입니다. 일본인이 도망간다? 그럼 내가 싸게 사야지 뭐 이런 겁니다. 강태석이한테 그 시퍼런 돈 2,000원을 두고서 계약서 받고 샀어요. 강태석인 길천이가 해준 위임장을 가지고 팔았고 돈 내고 산 사람이 임자지. 돈 내고 낸 사람이 영남이죠. 저기 옛날에 돈 받고 팔아먹은 사람이 임자입니까? 그 팔아먹은 사람은 한 번 더. 파리로 직후 낡은 법이 없어지고 새로운 영이 서기 전
그러니까 법령이 서기 직전 혼란한 틈을 타서 이 속에 눈이 밝은 무리들이 그게 누구야? 아까 위에 있던 강태식 같은 애입니다. 일본인 농장이나 회사의 관리자의 부동이 되어가지고 1인의 재산을 부당 처분하여 배를 불린 일이 허다했습니다. 이 산판 사건도 산판은 뭐냐면 산에 맷갓입니다. 맷갓. 산에서 나무 기르는 산.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뒤 훨씬 지나서 1인의 재산이 조선 사람에게 판다. 이런 소문이 들렸습니다. 이게 뭐냐면 토지 보상 계획 이거 나온 거야. 토지 분배. 사실이라고 한다면 한생원은 그 논 7마지기를 돈을 내고 사지 않고서는 도로 차지할 수가 없을 판이었습니다. 유상 분배한다고 그랬죠? 물론 한생원에겐 그런 재력이 없거니와 도대체 전에 임자가 있는데 그것을 아무나에게 판다는 것이 한생원으로서는 보기에 불합리한 처사였습니다. 원래 임자에게 사라고 먼저 얘기하는 게 맞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판다고 해도 살 재력도 없지만. 한생원은 분이 나서 두 주먹을 쥐고 구장에로 갔습니다. 구장 나왔네. 그래 1인들이 죄다 내놓고 가는 것을 백성들에게 돈을 내고 사라고 그렇게 했다면서요. 아직 뭐 자세히 모르겠어도 아마 그렇게 되기가 쉬울 거라고 하더군요. 해방 후에 새로 난 구장이 대답했습니다. 그런 놈의 법이 어딨단 말이오? 그래 누가 그렇게 마련을 했다고? 나라에서 했을 테죠. 나라? 우리 조선나라요. 나라가 다 무엇 말라비틀어진 거야. 나라 명색이 내게 뭘 해준 게 있다길래 이번에 1인이 내놓고 가는 내 땅을 저희가 팔아먹으려고 들어? 그게 나라냐? 1인이 재산이 우리 조선나라 재산이 되는 건 당연한 일 아니에요? 당연! 그렇죠. 헤이, 가만히 두면 저절로 백성이 될 걸 이 나라 명색이 가만히 앉았다가 나라가 지금껏 제대로 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가 이 얘기입니다. 아무것도 한 일 없죠. 어디서 툭 튀어나와가지고 이걸 뺏어서 팔아먹어 그따위 행사가 어디 있다든. 한생원은 그 논이랑 맷갓이랑 길천이한테 돈을 받고 파셨으니까 임자로 말하면 길천이지 한생원은 아니잖아요. 암만 팔았어도 길천이가 내놓고 쫓겨갔으니까 도로 내 것이 되어야 옳지. 무슨 말이야? 그걸 무슨 닭의 나라가 뺏을 영으로 들어. 한생원한테 아니 그냥 한생원한테 뺏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야 된다면 길천이한테 뺏는 거죠. 이렇게 됐네요. 자, 그래서 우리 제시문은 이제 요 지제시문이었고요. 자, 그러면 그 두 개 뭐 문제를 풀겠지만, 자, 유사한 걸 한번 찾아볼게요. 이게 이제 두 번째 필기였고. 자, 세 번째 볼게요. 세 번째. 요번엔 비슷한 걸 한번 찾아볼게요. 유사한 거. 광복 직후 지금 무척 혼란한 삶이죠? 그죠? 그럼 얘는 광복 직후 혼란한 삶. 혼란한 삶의 포인트를 한번 줘볼게요. 이놈도 광복 직후 혼란했을 때 입속 빠른 놈이 어떻게 써요? 강태식 같은 놈이죠. 그런 놈이 어떻게 써? 일본인한테 위임장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 사실도 확인도 안 되는 거야. 그죠? 나 어쨌든 간에 뭐 거짓 문서를 들어도 뭐 상관없겠죠? 그런 거. 자, 어디? 거시기가 썼던 거시기 작품으로 한번 해볼게요. 일단 해방 전부터 해볼게요. 해방 전후가 나와야 되니까. 자, 해방 전에는 누가 있냐면 백주사가 있습니다. 백주사는 진짜 주사라는 벼슬을 가진 사람은 아니고요. 일제시대니까 경찰서 서장이 경찰서 주임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야. 경찰서 주임은 당연히 어떻게 순사죠, 순사. 아주 친일파겠네. 그러니까 뭐겠어? 백주사 자체는 친일파죠, 친일파. 그러니까 이거는 민족의식이랑 개뿔 아무것도 없는 그런 부정적인 이고요. 얘가 어떻게 해서 백주사가 권력의 실세겠죠, 그죠? 많은 권력을 쥐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의 주인공이 있는데요. 광산복이라는 애는요. 어떤 애냐면 그냥 집신장수 아들입니다. 그냥 집신장수 아들입니다. 집신장수 아들이야. 그래서 일본에 가서 뭐 장사 좀 해본답시고 깝죽거리다가 홀딱 망합니다. 그 다음에 청나라에 가서 장사 좀 한다고 하다가 껍딱 망해버려요. 홀딱 망해버려요. 그래서 얘는요
거의 뭐 왕따 수준입니다. 뭐 좀 뇌가 좀 없나? 막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코가 왼쪽으로 이렇게 삐뚤어져 있어요. 그래서 방산복은 뭐 하냐면 그냥 아유 찌질이야. 콧삐뚤이 삼복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영향력이 없는 뭐 그런 애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해방 후가 됩니다. 해방 후가 되면서 이 방산복, 콧삐뚤이 방산복이요. 콧삐뚤이 방산복이 삼복이가 얘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자, 방산복이 얘가 뭐 할 거냐면 얘는 뭐 하지? 해방 직후 얘는 독립이 배부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독립이 뭐 배부른 일이야? 배부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배부른가 라고 얘기해요. 해방되자마자 이 얘기 무슨 말이냐면 구두 닦기를 해야 되는데 독립 만세 만세 하고 사람들이 돌아다니니까 구두 닦는 손님이 없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 이 독립 자체를 부정적으로 인식합니다. 왜냐면 구두 닦는 손님이 없어. 구두 닦는 손님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독립이라는 것은 얘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 겁니다.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이건 뭐냐면 민족의식이랑 개뿔 없는 거죠. 그죠? 요 말은 민족의식은 없는 겁니다. 민족의식은 존재하지 않는 그런 놈이었네. 자, 그런데 이 독립이 나름대로 또 집단에는 또 좋아 보입니다. 왜냐면 독립이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이 구두 닦는 사람들이 많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서 다 가격이 오릅니다. 왜냐면 독립이 되다 보니까 독립이 되다 보니까 물가를 옛날에는 일본인 경제계 순사가 물가 올라가는 걸 철저히 단속을 했습니다. 얼마 올리면 안 돼. 구두 닦기 200원 이상 안 돼, 이 새끼야. 너무 안 돼.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근데 일본인 경제계 순사가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이 물가를 조정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야. 오라! 가격 좀 올려볼까? 독립, 혼란기. 독립 혼란기, 광복 혼란기. 해방 후 혼란기라고 하자. 해방 후 혼란기.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가격을 올릴 수 있어요. 그러면 가격을 올릴 수 있어요. 가격을 올릴 수 있는 거야. 돈 좀 벌어볼까? 어이구, 생각해봤더니 나름대로 독립은 또 괜찮은 거네 라고 생각합니다. 이러면서 얘는 어떡하냐면 독립도 해볼 만한 거네 라고 해서 독립을 또 집단에 또 긍정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물가를 조정하는 사람이 없어졌다 하면 내가 구두 닦는 값을 100원이었는데 200원 올렸다고 칠게. 그러니까 순간적으로는 100원이 올랐지만 가만히 보니까 나만 올리냐? 딴 사람은 전체적으로 물가가 다 오르죠. 그러니까 별반 차이가 없는 거야. 전체적인 물가 상승. 전체적 물가 상승이 됩니다. 그러니까 또 뭐라고 해? 이런 독립은 개뿔무라질 독립이냐? 라고 생각합니다. 다 독립은 필요 없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네요. 그러니까 아까 거랑 지점이 똑같죠. 독립이라는 것을 이해타산적으로 보죠. 나에게 이로움이 있으면 독립은 좋은 거고 나에게 해로움이 있으면 독립이 별로네. 요거를 지금 계속 어떻게 하냐면 이해타산적으로 생각합니다. 이해타산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놈입니다. 이런 놈이었던 게 갑자기 권력을 잡기 시작합니다. 누구를 만나기 시작하냐면 S 소위를 만납니다. 자, 방산복은요, 일본에서 일을 했다고 그랬죠? 일본말 조금. 청에서 일했다고 그랬죠? 중국말 조금. 그 다음에 용산이 그 당시에 뭐가 있냐면 포로수용소가 있습니다. 포로수용소. 그러니까 미군이 일본을 패망시켰잖아. 그러니까 거기 포로수용소에 미군들이 있는 거야. 거기 왔다 갔다 하면서 조금 미국말을 배웁니다. 그러면서 S 소위가 있는데 미국인이겠죠? 얘의 통역을 맡아줍니다. 근데 통역이 뭐야? 통역이 진짜 통역이 아니라 거의 예를 들어서 뭐냐면 경복궁 비원을 술집이라고 얘기한다든가 이런 식입니다. 아주 별로 안 좋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써요? 얘가 이 엉터리 통역을 통해서 뭐 하냐면 부와 권력을 쌓기 시작합니다. 부와 권력을 쌓. 그랬더니 해방 전에 백주사가 엄청난 권력을 지녔는데 이제는 누가 권력을 졌어요? 방산복이라는 놈이 권력을 쥔 거야.
그러면 얘는 권력에 기생하고 있네요. 그죠? 요거는 권력에 기생하고 있는 거야. 제가 좀 힘이 세나 보네. 그러니까 얘한테 청탁을 합니다. 청탁을 해요. 무슨 청탁을 하냐면 내 재산을 다시 되찾아줘. 글쎄 해방전에 있던 내 재산 이 놈들은 이렇게 사회주의 놈들이 내 걸 다 뺏어갔단 말이야. 내 거 좀 꼭 챙겨줘 라고 합니다. 방산복이 얘기합니다. 내 말 한마디면 다 찾을 수 있으니까 기다리라고 막 얘기를 합니다. 그럼 얘도 별로고요. 그리고 나서 방산복이 어떻게 했어요? 깍두기를 먹으면서 손 쪽쪽 빨고요. 맥주도 먹기 시작합니다. 거드름 피는 거죠. 그러고 나서 2층 테라스에 가서요. 양치 해서 같이 뱉으려 했더니 밑에서 S소희가 하이 합니다. 그래서 뱉었더니 어떻게 했어? S소희 얼굴에 다 묻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S소희가 올라와서 어퍼컷을 때린다고 그랬죠? S소희가 어퍼컷. 뭐 이런 얘기고, 결국 이 작가는요, 이런 걸 통해서 권력에 기생한 부귀영화는 부질없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권력에 기생한 부귀영화는 부질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나 봅니다. 이 글의 제목은 뭐지요? 그렇죠. 얘가 바로 미스터 방이었죠. 미스터 방. 누구 거야? 누구 거야? 최만식 거지. 최만식의 미스터 방이었습니다. 자, 밑에 문제 슬쩍 풀어주시고.